뭐 메타버스 같은 거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학자들도 있는 것처럼 4세대라는 이 기준도 정말 많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셨고 많이 질문해 주시고 또 아이돌 커뮤니티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4세대 아이돌? 4세대? 그게 도대체 뭔데? 지금 4세대 시작된 거 맞냐?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시기상으로는 4세대 아이돌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람마다 세대 교체의 기준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 아이돌의 세대라는 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세대를 가르는 게 아니라 아이돌이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좀 수그러들 때쯤에 다른 아이돌이 자연스레 뜨니까 이게 세대교체구나 하다가 보니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3세대 아이돌이 아이돌의 정점, K-팝의 정점을 보여주면서 그 인기가 사그라들 줄을 몰라요. 1세대, 2세대까지는 국내권, 아시아권 시장에서 K-팝이 인기였는데 3세대 중반쯤부터 뭐 월드스타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버리다 보니까 3세대 인기가 식지를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세대, 2세대에서 이어져 오던 K-팝이라는 스타일이 3세대에 오면서 완성이 됐다 뭐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 상태죠. 여튼 이러다 보니까 3세대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새로 나오는 아이돌이 3세대를 누르지를 못하니까 4세대가 온 게 맞냐 아직 안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대 교체의 기준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께 나름 엔터테인먼트 사람들이 세대 교체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뿅. 첫 번째는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그냥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잘 맞아떨어지느냐 이거를 나누는 건데 3세대 아이돌이 7년을 찍고 재계약 시즌에 들어가고 솔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활동이 뜸해지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롭게 열심히 활동 많이 하는 아이돌한테 눈이 가기 마련이고 또 10대 20대 때 3세대 아이돌 좋아하던 사람들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아이돌하고 조금씩 멀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린 팬들은 새로 나온 어린 아이돌에게 눈이 가기 마련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를 이루어낸다 하는 게 그 시기상의 기준입니다. 요즘 방송 프로그램에서 4세대 아이돌 하면 에스파, 있지, 스테이시 같은 그룹을 4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4세대는 제가 설명드린 첫 번째 이유 시기상의 4세대를 기준으로 4세대라고 방송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기상의 이유로만 세대를 구분하기에 반대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대 교체라는 건 9세대를 신세대로 바꾼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는 세대교체가 일어날 때 전에 있던 아이돌을 찍어 누르고 올라오는 그런 아이돌 그룹들이 존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4세대는 그렇지 못하죠. 있지도, 에스파도, 스테이시도,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이런 그룹들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죠. 팬파이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니까요.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시기상의 세대교체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이건 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엔터업계 분들도 의견이 분분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시기상으로만 세대를 가르는 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뭐 나이를 많이 먹으면 동생들에겐 형이 되고 아이들에겐 어른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나이만 많이 먹었다고 어른이 맞는가? 라고 또 질문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어른이면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줘라 라는 말이 있듯이 세대를 교체했다고 말이 나오려면 3세대 아이돌을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K-팝의 정점이라고 불리는 3세대를 이기기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방송국에서 이야기하는 시기로 나누는 아이돌 세대는 이래저래 의견이 많이 분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뿅. 두 번째는 팬들이나 방송국에서 제시하는 세대교체가 아니라 업계인들끼리 나누는 기준입니다. 뭐 작곡가든 안무가든 이런 사람들이 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혁신적인 센세이션한 변화가 일어났냐라는 거죠. 이 기준은 평소에 딱히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지만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충분히 느끼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음악적인 부분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저희 세대에서는 가수는 김나박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김범수, 나얼, 박효신, 이수 이렇게 4명의 가수가 최고다 뭐 이런 줄임말인데요. 그런데 요즘 음악을 들어보면 저분들이 하던 음악과는 완전히 다른 음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완벽한 발성 속에서 나오는 엄청난 가창력을 기준으로 하는 음악이 저희 세대에는 최고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요즘은 어떨까요? 오히려 볼빨간 사춘기나 이무진 같은 정말 압도적인 가창력으로 다 때려 부수지 않아도 자기 음악하고 음악에 자기 이야기 담아내고 가볍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
가창력이 주를 이룹니다. 가창력 그 자체보다는 가수 개인의 색깔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나 시스템적으로 뭔가 대중성의 변화가 일어났다 하면은 세대를 교체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아이돌 댄스 쪽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라고 하면 저는 4세대가 생겨났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3세대를 찍어 눌러야 4세대가 시작이지. 이런 류의 애매한 기준보다 조금 더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세대와 3세대 안무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세대 아이돌 안무를 K-팝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세대에는 모두가 똑같은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것, 그것 자체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2세대에서는 이제 군무를 추되 한 명 한 명에게 역할이 부여됩니다. 슈퍼주니어 정도 때부터 생겨난 느낌인데 모두가 똑같은 데칼코마니 안무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톱니바퀴가 되어서 맞물려 움직이는 듯한 안무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샤이니의 셜록 같은 무대가 2세대 아이돌 안무를 완성시킨 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세대는 뭘까요? 3세대부터 K-팝이 종합 무대 퍼포먼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K-팝이라는 장르의 온갖 여러가지 댄스들을 적극적으로 넣기 시작해요. 3세대 초반부에는 스트릿 댄스가 K-팝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락킹, 와킹, 크럼프, 비보이, 힙합, 무대 퍼포먼스에 스트릿 퍼포먼스를 적극적으로 넣기 시작한 거죠. 그냥 K-팝 군무라는 느낌에서 완전히 퍼포먼스적인 부분으로 변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3세대 아이돌이 가장 인기가 많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부분에 있었던 것 같아요. 1세대, 2세대부터 차곡차곡 진화시켜서 3세대의 완성형 무대 퍼포먼스를 만들어냈거든요. 3세대의 무대 퍼포먼스라는 개념이 완전히 자리 잡히면서 스트릿 댄스뿐만 아니라 현대무용을 한다거나 스포츠 댄스를 한다거나 탭 댄스를 한다거나 정말 다양한 시도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만들었었지만 방탄소년단, 아이즈원, 있지 이런 그룹들이 이런 무대 퍼포먼스를 정말 잘하는 그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시기상으로는 있지는 4세대로 분류되지만 이 기준으로 보면 아직 3세대에 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세대는 뭐냐? 뭐가 바뀐 건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4세대는 무대 퍼포먼스를 많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안무를 보여주는 기준 자체가 무대 위 공연이라는 기준에서 카메라 앞 공연이라는 기준으로 정말 많이 변했어요. 에스파나 스테이시 같은 그룹이 이런 부분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세대 아이돌 같은 경우는 무대를 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으면 카메라가 그 무대에 따라가는 느낌이 강했는데 4세대 아이돌은 코로나 시국에 정말 공연을 전혀 못할 걸 각오하고 나온 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카메라 앞에서 맛깔나게 보일 수 있는 움직임들이 안무로 나오고 있어요. 스테이시의 색안경 같은 곡을 봐도 무대 전체로 보면 정적이고 안무가 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안무들이에요. 아이즈원이나 여자친구처럼 크게 뻗고 화려하게 움직이고 이런 동선이 아니라 누운 채로 멤버들이 오밀조밀 붙어서 간단한 모양을 만드는 식의 카메라 클로즈업을 극한으로 활용하는 안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안무 자체도 스텝이나 바운스를 크게 쓰지 않고 딱 카메라에 잡히는 정확하고 심플한 안무들을 사용합니다. 에스파 같은 경우도 이번 세비지 무대를 보시면 아까 말한 느낌을 정말 그대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무대 퍼포먼스가 아니죠. 콘서트 홀에서 김밋김밋나 어쯔쯔쯔쯔 이런 동작들 디테일 전혀 멀리서 보이지 않을 겁니다. 가까이서 카메라가 클로즈업을 당겨줬을 때 정말 맛깔나게 나오는 그런 안무 구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3세대는 크게 뻗고 바운스도 크게 쓰고 선도 길게 쓰고 이런 걸 중요시 했다면 4세대는 카메라가 무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카메라에 안무를 맞춘 그런 동작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바운스나 손 제스처나 이런 걸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카메라가 잡아주면 된다는 식으로 정말 세심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저는 이게 4세대를 시작시킨 시스템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뿅. 코로나 시국이라 공연을 크게 할 수 없는 점, 거기에 틱톡이나 릴스, 숏 영상 이런 것들이 사실상 아이돌들에게 엄청난 홍보 효과를 안겨다 주게 되면서 살아남기 위한 시스템 교체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3세대의 전성기를 맛본 K-팝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 아이돌 실력 하향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무대 퍼포먼스로 계속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정말 많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국이 이런 시국인데 어떡해요? 살아남기 위해 변하는 거고 살아남은 사람이 잘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났다면 쟤네들이 변화시키고 싶어서 변화한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변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도 나름 4세대식 변화에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뭐 메타버스 같은 거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학자들도 있는 것처럼 4세대라는 이 기준도 정말 많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이 정답이 아니라는 점, 이거를 알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아이돌 세대교체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